누가 그 표현 갭투자로 써서 이거 갭투자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밥하려고 밥에 예약 걸어놓으면 그거는 개판이야. 개판.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대전 시즌2입니다. 오, 이게 무슨 대전이야? 그리고 또 시즌2야?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하실 텐데요. 자, 집주인은 세입자 몰래 집 팔고, 세입자는 방 뺄 테니까 5천만 원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6월 1일 과세를 앞두고,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집을 팔려는 집주인과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들이 대립하면서 갖가지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몰래 집을 팔아버리는가 하면, 세입자는 매매 거래를 방해하거나 위로비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응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첩보작전 하듯이 집하는 다주택자들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남이나 마용성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 전월세 낀 집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넘기고 선등기 후잔금 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집주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뀐 임대차법에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년의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실거주가 아니면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매매 대금을 덜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위험하기 때문에요. 매도자들은 덜 받은 집값만큼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세입자들은요, 방 뺄 테니까 5천만 원 달라 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식으로 거래를 방해하거나 이주 대가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자,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줬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굳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위로금을 요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금 시세도 작년엔 1,00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퇴거에 합의하는 척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쫓아내면 실거주하는지 검증하겠다. 이렇게 협박해라. 이런 식의 정보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임대차 분쟁도 관련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192건에서 올해 2월 154건으로 줄었다가 3월 177건, 상당 건수는 올해 2월 5,997건에서 8,394건으로 한 달 사이 40%나 임대차 분쟁 상당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전 시즌2라는 관전 포인트로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합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대충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놈의 정책은 뭔지, 지금,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식의 정보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개업에도 이런 식의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시거든요.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 새로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기존에 다 작년에 얘기했던 거잖아. 예를 들어 첫 번째 얘기는 워낙 흔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첫 번째 첩보하듯 집하는 다주택자들, 결국 임대차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통보하든 통보하지 않든 승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임차인한테 나 집 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등기 먼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떠넘기기 위해서, 매수자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돈 다 안 받고 등기 먼저 넘겨주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매수자는 올해 보유세는 내가 내는 거지만 매수자는 매도자만큼 보유세가 안 크니까, 다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먼저 가고, 그럼 미지급금은 어떻게 해요? 미지급금만큼은 이 집의 후순위로, 전세에 대한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해서 나중에
돈 주면 그때 근저당 풀어드릴게요. 네. 근데 그렇게 협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첩보작전하듯 판다기보다는 양쪽의 이해가 맞물린 거죠. 매도자는 올해 보유세 내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싶은 거고, 매수자는 이 집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목적으로 실수요자가 사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는데, 그러면 돈도 안 받고 등기 넘겨준다니까, 저는 올해 1년 보유세 정도는 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서로의, 나중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매수한 다음에 아직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안에 거절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실입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꼼수라기보다는 저는 당연한 선택지 중에 하나. 꼼수라는 표현이 약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게 갭 투자다. 이런 식으로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갭 투자나. 미리 가서 사놓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갭 투자가 아니지. 실수요자가 계약갱신 거절하고 나서 실거주 하기 위해서 미리 전세에 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지. 이거 갭 투자가 아니고 이거 빼야 되는 거지. 실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보면. 맞아요. 누가 그 표현 갭 투자로 써서 이거 갭 투자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밥하려고 밥에 예약 걸어놓으면 그거는 갭밥. 누가 그런 표현 써서 그렇지 밥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눌러야지 미리 밥 누르면 안 되지 그 표현 써서 엄청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 갭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실수요자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런 물건을 노려서 좀 더 저렴하게 등기 6월 1일 이전에 쳐드릴게요. 가격 좀만 내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표현이지. 그 날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세입자들이 집 빼드릴 테니까 대신 합의금 주세요. 작년에 1,000에서 2,000 정도가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5,000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5,000, 1억도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을 이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동네는 1,000, 2,000도 크지만 이 갭이 큰 또는 이 실입주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매가 차이가 1, 2억 벌어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빼드릴 테니까 5,000 주세요. 그게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 싶긴 하지만 실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바꾸고 내가 돈 더 받을 수 있으면 또 그게 윈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생각해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이유는 없지만 너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금을 받는 거니까 열받긴 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 기사 보고 5천만 원? 이건 이 기자 양반 이거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실제로 30억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매가가 30억 하는 단지고 날짜 이런 거인데 매수자가 있어. 언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으로 되면 나는 이거 지금 팔긴 무조건 팔아야겠는데 입주 날짜 맞춰주는. 근데 내 집은 전세계에 있어서 절대 안 돼. 세입자가 근데 입주가 가능한 물건은 예를 들어 25억인데 입주가 불가능한 물건은 22, 3억 나와 있어. 왜냐면 상한가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입자님 혹시 집 좀 비워줄 수 있어요? 얼마 줄 건데 이사비 1,000만 원. 그 돈으로 안 되죠. 5천만 원 줄게. 그럼 해드릴게요. 될 수 있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렇죠. 합의의 문제지. 굳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입주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고가주택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다 달린 문제다. 그래서 꼼수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왜곡이 만든 어떤 또 하나의, 거래 관행? 그런,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착화되겠지.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게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완화되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이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는 당분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임차인 포지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임차인 될 수 있잖아. 그럼요. 내가 임차인 됐을 때는 똑같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줄게 해서 합의해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나는 합의금 그때 5천만 원 줬으니까 나는 한 1억 받아볼까 하면서 나는 또 임차인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일종의 관행화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금액은 바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과 실입주가 불가능한 매물의 가격의 차. 결국 그 차의 일부가 세입자한테 들어갈 수 있다. 위로금 형태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으면 그리고 그것도 부분. 있고요. 네. 제가 이게 임대차,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포함된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서 이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할 거냐, 합의금 쪽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명문화된 게 있잖아요. 이게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 이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랑 내가 새로 받을 수 있는 전세가랑 3억이 차이 난다, 5억이 네. 차이 난다 하잖아요. 그 5억을 월 차임으로 환산해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금액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 기한을 나눠서 이 역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금액을, 그러니까 임차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의 금액을 계산해 보면 되게 커요. 그게 한 5억 차이 난다, 6, 7억 차이 난다 그러면 2년만 하더라도 한 3, 4천만 원 나올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한을 돈으로 사서 나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금의 범위가, 제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제 거 가지고 계산을 해볼 때, 그때 한 1,800인가 나와서 3억 정도였는데, 2년 뭐 한 1,800인가 나왔던 것 같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 대충 계산했던 거니까. 야, 그러면 이 정도 합의금 정도는 줄 생각하고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런 것도 있겠어요. 이제 계약갱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세입자한테 보통 그러잖아요. 나 이러이러한 사정이 좀 생겨서 좀 집을 좀 비워달라. 보통 우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러면 위로 뭐 합의금으로 얼마 주세요. 이런 부분 해도 되지. 아니 그 계산하면 되잖아. 법에서 얘기했잖아. 아니, 내가 이거 생기기 전에. 그렇지.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이사 비용에다가 위로금 정도 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300만 원?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감정적이었다고 맞아. 하면 지금은 딱 그게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자꾸 합의를 하래. 근데 그게 4%에서 2.5% 월 환산 차임이 2.5로 줄어가지고 금액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 수학 어렵다. 아무튼 복잡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네, 우리 소장님 강조하시는 각자 도생의 방법으로. 각자 도생. 예. 네. 내가 임차인이면 많이 요구해. 내가 임대인이면 그 최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잘 협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원래 계산하면 최대한 내가 2,000까지는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임대인 입장이면 그건 너무 커요. 한 1,000만 원까지는 맞아.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잘 해서 가는 거고 내가 임차인 입장이면 사장님 이거 2,000만 원은 이게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00에서 저도 뭐 상황 고려해서 저도 또 가는데 손해가 그만큼 발생하니까 한 1,800 정도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내가 유리한 쪽으로 다. 그러니까 각자 최고의 케이스 이게 항상 제 살면서 그래요. 저도 지금도 또 지금 약간 그런 거 하나 얽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최상의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하고 어디서 마무리 지을 거냐 이걸 좁혀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럼 뭐 다들 변호사가 돼야 되겠어요.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의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렇지. 그거는 삶의 지혜지.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꽉 막혀서 살면 안 되지. 항상 최상의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하고 플랜 A, B, C, D를 만들어서 플랜에 따라서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ABC를 안 하고 사실 무리하게 욕심내다가 깽값 많이 물어봤어 저도.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협의를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협의.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 협의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협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주장이 그닥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궁극에는 다 분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협의가 안 되는 사람이 뭐야? 플랜 A, 이 최악 중에 최악이잖아. 그렇죠. 이 최악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너한테는
그냥 넌 그냥 계속 살아라. 내가 이 집 관련해서 뭐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 경우에도 있긴 있는 거야. 아, 최악을. 최악을 선택하고 그냥 감수부 임차인 이런 임차인 만난 거 또는 이런 임대인 만난 거. 네. 그러니까 그래요. 임대인도 그렇게 그지 같은 임대인. 저도 막 경험 많아요. 우리 시험 봐야겠다. 뭐 임차인 적성 검사하고 임대인 적성 검사. 이게 복불복이라서 내가 원하는 저 자리에 임대인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 나쁜 사람이면 안 들어가?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이득을 누릴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잖아. 상가 이런 쪽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꾸 싸우라고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만하게 좋게 서로 양보해가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협의 얘기 나오고 그 분쟁 얘기 나오니까 씁쓸하더라고요. 그냥 큰 틀에서의 어떤 이런 변화. 이게 이 정도 저것도 안 생길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10년 이상 묵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묵은 떡밥 중에 하나였잖아요. 임차인 맞아요. 보호를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칼을 들어서 바꾼 거고 반대는 되게 많았고 지금 시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어떤 임대차 보호 대책이다라고 했지만 일단 밀어붙였잖아요. 쪽수로. 그래서 통과됐고 이제 이거 갖다 되바꾸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관행처럼 또는 받아들여진 하나의 어떤 상식처럼 그렇게 장착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 마찬가지로 2년 임대차 예를 들어 6개월만 계약했어도 2년은 그냥 무조건 맞아. 임대한 걸로 봐줘라. 지금 우리 관행처럼 다 당연히 정착돼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에는 야 계약 6개월 썼는데 어떻게 2년이야? 엄청 그 갈등이 컸겠죠. 맞아요. 이게 받아들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묻어내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 혼란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존경하는 스승님한테 연락도 하시고. 오늘 그러네. 네. 그리고 6월 1일자가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큰 날입니다. 이제 딱 보름 15일 남았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네, 따뜻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고 너무 여름이 빨리 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